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많죠. 네, 그 중에서 BTS. BTS 모르면 간첩인데요. 근데 그 팬들을 지칭하는 이름도 또 있죠? 뭐죠? 맞아요. 아미. 네. 그렇죠. 그러니까 BTS만큼이나 이 아미의 영향력과 열정도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최근에 BTS, 아미 이런 게 유명해져서 그렇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세대에서는 뭐 서태지, H.O.T, 제키 장난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아티스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팬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서태지, H.O.T, 제키 얘기하니까 추억이 돋네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팬덤은 아니지만 이전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또 있었잖아요. 뭐 나훈아, 남진, 뭐 조용필 이런 기라성 같은 가수들에 대한 팬덤이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팬들을 일컬어서 덕후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팬으로서 활동하는 걸 덕질 한다고 하고요. 근데 물론 이게 덕질이라는 게 연예인만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게 광범위한 활동에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좀 이런 가수나 뭐 예능인을 좋아하고 좀 깊이 빠져드는 덕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알편심에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 덕질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이 덕질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누구한테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쓰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다.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이 덕질이라는 게 뭔지, 이게 때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덕질에 반영된 우리 사회의 모습도 좀 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 둘이 나누기에는 참 저희가 부족하죠. 저 덕력이 부족해요, 저희가. 네. 그래서 특별히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심리학도 공부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조예도 있으면서 이 덕질의 경험과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게스트 두 분 소개해 드려야겠죠. 네. 자, 우리 게스트분들이 서로 쑥스러워하고 계신데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은 없어진 20년 전에 팬클럽 태지팬스호대에서 활동했던 요리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계시는 거 아니야? 태지팬스호대 멤버? 일어나라. 안 돼!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임도 아니셨어요, 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울입니다. 요울님. 네. 네. 네, 저는 아무개입니다. 네. 성함이 아가 성이고 무게가 이름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게님. 네. 자, 우선은 두 분이 원래는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오늘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뭔가 좀 당당하게 본인의 이 팬으로서의 삶을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쑥스러워하시니까 뭔가 대단한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두 분이 팬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팬덤에 깊이 빠지셨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그런 덕력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덕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겸손하시네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로 서태지가 데뷔했을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네.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냐 약 29년, 30년 정도 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막 그런 막 펜질을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막 벽에 막 붙여놓으면 다음날 다 떼어놓고 막 이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을 했던 96년까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펜다운 그런 활동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공연을 가는 정도? 콘서트를 가는 정도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때는 이제 서태지가 솔로로 컴백하고 나서 서태지가 이제 처음에 98년에 이제 솔로 앨범을 냈을 때는 그때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아예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2000년에 울트라매니아를 들고 나왔을 때 그 빨간 머리에 이제 디올 니트를 입고 인천공항에서 아니다 그땐 빨간 머리 아니었네. 디올 니트를 입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마침 휴학을 3일 전에 신청하고, 이제, 다음 학기에 휴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제가 가장, 뭐랄까요. 왕성하게. 아무 걸 다 불사질렀던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태지팬소대라는 팬클럽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활동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좀 해체되고 몇 명만 이렇게 조각조각 남아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도 이제 컴백을 하면 만나고 공연은 가고 하는데, 안 나오시네요. 애 키우느라 바쁘셔서 그런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섬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계시죠. 네. 아니,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게 네. 어떤 건가요, 도대체? 그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먼저 얘기를 하면 되나요? 대표적인 활동 한 몇 3개 정도만. 3개 정도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이 태지팬소대인 게 이유가 있는데요.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그러게, 태지소대도 아니고 태지팬소대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태지가 그때 솔로로 울트라매니아로 컴백할 때 약간 하드코어락이라는 장르로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연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액티브하고, 조금 위험했었어요. 막 슬램 같이 막 팔을 막 몸을 부딪히면서 막 뛴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막 점프를 한다든지, 막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서태지가 지금은 이제 아이돌들이 뭔가 음악방송에 나가면 이제 사전 녹화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는 사실 사전 녹화를 하는 연예인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서태지가 단독으로 막 사전 녹화를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제 서태지는 나름 그때 이미 네임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특별 무대를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방송국들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되게 인원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 대기가 되게 피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팬덤 환경에서 좀 이렇게 우리끼리 좀 다치지 않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사전 녹화가 막 지금처럼 막 어디서 예매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주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사서함에 몇 월 며칠에 전화사서함에 이제 올라와요. 이제 뭐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이제 사전 녹화 티켓을 배부한다.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막 쏘자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이제 저희가 좀 활동을 한 이후에는 저희가 그 서태지 경호업체랑 좀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서 먼저 그 정보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기다렸다가 줄을 세우고 번호표를 나눠주고, 이제 뭐 사전 녹화할 때 이제 뭐 경호업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시다발인데, 지금 그런 걸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었죠. 진짜 팬을 수호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게 예상되니까 막 한강 둔치 막 이런 데서 막 표를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전, 뭐 20분 전에 이제 사서함이 열리기 전에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서함이 딱 열리면 저기서 사람들이 한 20분, 30분 있다가 정말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어.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번호표를 나눠주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 녹화 들어가서도 뒤에서 마치 알바들처럼 가서 서고, 저희는 막 이렇게. 그래서 가끔 저희는 이제 못 들어간 사람들한테 티켓을 양보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좀 오지랖이 아니었나 싶지만 하여튼 그때는 약간 뭔가 그런
이상한 소명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막 워낙에 환경이 그랬어서, 뭐 표를 받으려고 밤을 새고, 막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막 노숙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가끔 저희 서태지는 공식적인 팬클럽 하나가 창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각자, 이제 춘추전국시 때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팬클럽이 그냥 다 각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가끔씩 이제 팬덤끼리 부딪힌다든지, 막 그럴 때에도 이제 좀 저희가 중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를 인정해주는 팬들도 있었고,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오지랖이냐 하고 이제 저희를 까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고, 저희 그때 팬클럽 대표는 그때의 이력을 발판 삼아서 나중에 경호업체를 차렸어요. 이게 경험일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제가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때였고, 워낙에 서태지는 올림픽 주기로 앨범을 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림픽 주기도 아니고, 이제 10년을 채우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금 이제 다들 이제 좀 흩어지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만 좀 남아서, 공연 때 이제 만나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네요. 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역할이 있고, 뭔가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걸 또 배웠네요. 그럼 우리 이제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무게씨, 아무개님, 좀 덕력이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때부터 뭐 좋아하는 가수나 이런 사람은 늘 있었는데, 아까 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가거나, 뭐 앨범을 사는 정도? 이제 이런 거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약간 오디션 프로에 나왔던, 이제 모 아티스트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그분의 팬카페를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좀 안 되는 시간을 이제 디자인 스텝으로도 좀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뭐 팬덤이라는 것이 뭐 이런 것이구나? 약간 이런 걸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 비하면, 매우 덕력은 짧으나, 그래도 이제 스텝으로 일하면서 좀 약간 중심부에서 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관찰하게 됐던, 그런, 네. 워낙 재능들이 있으시니까 어딜 가서도 또 한 역할들 하셨네요. 아니, 그런 거 궁금해요. 두 분께 내가 팬으로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것까지 해봤다. 아니, 제가 아는 팬들은 좀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앨범도 한 장만 사는 법이 없고, 몇십 장씩 사고. 100장 단위로 사던데요? 막 악수 한 번 하겠다고, 막 어디까지 그쵸? 쫓아가고 이런 거 하던데,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혹시? 그래요, 저도. 이제. 그래요. 내려놨어요. 이렇게 빠지기 전에는 사실 그런 거를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왜 저렇게 앨범을 한 장? 내지는 2장까지 사는 거는 이해된다.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뭐 듣기용. 근데 막 100장씩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뉴스에서 볼 때는, 뭐하러 저렇게 돈을 쓰나 했는데, 전 100장까지 사진 않았는데요. 몇 장? 그래서 몇 장이요? 한 6장까지 샀어요. 소소하네. 소소한데, 네. 그 이유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마케팅 술에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영통 팬사라는 게 있어요. 영상통화 팬사인회. 네. 그게 팬사인회라는 이제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저 중학교나 이럴 때,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가수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면은 콘서트가 끝나고 가수가 나와서 로비에서 그러니까 CD에 사인하는 걸 해줬어요. 포스터에 사인을 해주거나.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 팬사인회라는 행사 자체를 단독으로 하더라고요. 콘서트는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팬들하고 한 1분 정도를 1대1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영통 팬사라는 형태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통화로 1분 정도를 내가 좋아하는 뭐 가수랑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사인 받은 걸 이제 택배로 보내주는 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추첨권이 CD를 많이 살수록
그러니까 CD 한 장당 추첨 횟수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살수록 좋은데 이제 어쨌든 뭐 돈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조절을 해서 산 게 한 6장 정도까지 샀었습니다. 그래서 하셨어요? 그 영통 못했죠. 네, 못했고 그리고 그거 사실 못하면서 2주간 거의 우울의 시기를 좀 보냈고요. 6장으로는 택도 없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그게 우울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6장 사서 안 돼서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땐 그래 더 샀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팬카페에서 보니까 4장 산 분들도 당첨이 되신 거죠? 운이니까. 그쵸.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2주간 카페를 안 들어갔고 그다음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올콘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어요. 올콘이요? 올콘 올콘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무슨 뭐 투어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하면 그 모든 콘서트를 다 가는 모든 회차.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가면은 그 콘서트를 모두 가는. 네. 그거 하면서 나 스스로도 내가 미쳤구나 하면서도 이걸 안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같은 공연 아니에요? 사실. 아니구나. 내가 말 실수했구나. 같은 레퍼토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지만 이제 합리화를 하죠, 이 팬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같은 공연을 간다는 것은 트랙 리스트만 같을 뿐, 그날 입고 나오는 옷도 달라, 말하는 것도 달라, 세션들이 연주하는 분위기도 달라, 옆에 있는 애들도 달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정말 현장에 가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른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올콘을 뛰게 되는 거예요. 올콘을 뛴다라고 하군요. 근데 뭐 올콘을 하면 뭔가 생기는 게 있나요? 뭔가 인증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죠. 내가 저 사람이 공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함께. 완전. 사람이다. 찐사랑이네요. 진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체력도 많이 힘들고요. 그렇지. 그리고 현생을 조금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티켓팅을 거의 다 뚫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켓팅이라고 요즘은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멘탈리 스트레스예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뚫고도 하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괴로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고 그렇습니다. 탈덕의 위기도 오고. 네, 오죠. 탈덕의 위기가 올 뻔했잖아요, 그죠? 예, 자주 와요. 아니, 그럼 우리 요리님은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경력이 크니까 많은. 저는 다행히 저렇게 돈을 써야 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몸을 써야 되는 시대였고. 몸을 써야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요즘처럼, 그리고 특히 서태지는 솔로로 데뷔한 얘는 혼자 나왔기 때문에 뭘 이렇게 다양성을 넣을 게 없었어요. 뭐 요즘 같으면 아이돌들은 포토카드를 멤버별로 한 장씩만 넣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멤버가 나올 때까지 다 이제 CD를 사게 모으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만 서태지는 그렇게까지 이제 버라이어티가 없었기 때문에 앨범을 사면 주는 핀 같은 거, 그런 거를 몇 개,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오히려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길에서 자고, 여름에 정말 코트 입고 길에서 자고, 그러면 정말,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다릴 때는 몰랐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가 그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겼을까. 그리고 저희 팬클럽에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하교를 하면서 교복을 입고 밥 먹을 거 싸갖고 들고 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같이 먹고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옛날 한번 이런 것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옛날에 한번 그때 서태지가 사전 녹화를 워커힐 수영장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영장을 물을 다 빼고 수영장 안에 사람들을 때려 넣고 자기가 이제 위에서 무대를 하고, 그래서 정말 서태지가 이렇게 수영장 가장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 사람들이 와 쏠리면서 이거 깔려 죽겠구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정말 많이 혼났죠. 진짜 많이 혼났고, 그리고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피켓팅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 피켓팅은 뭔가요? 티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쟁.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뭐가 있었을까? 저는 올콘을 뛰지는 못했어요. 워낙에 서태지는 전국 투어를 한번 하면 다 전국 투어를 하기 때문에 지방까지 내려갔다 집에서 쫓겨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첫날과 마지막 날 공연을 가는 것으로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저는 그때 휴학했을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저 보다 못해서 갑자기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막 때리더니 너 이렇게 할 거면 빨리 복학 안 할 거냐고 막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다가. 덕질하시려고 휴학한 건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타이밍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엄마는 저게 그것 때문에 휴학을 했나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또 이분들이 또 배우신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또 허투루 보진 않아요. 또 이걸 관찰을 해서 뭔가 요 팬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이서 나누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팬덤에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관찰하게 된 건 조공이었어요. 조공. 네, 저는 그런 단어를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몇 번 본 적은 있었고 뭔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팬덤에 들어오니까 그런 활동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공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조공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팬덤 내에서 이제 서포트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 지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방송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카페에서 모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뭐 간식을 갖다 주거나 또 이제 그분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의 스태프분들 도시락이나 음료까지 챙기는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그게 아니고 생일 때는 보통은 요즘은 생일 카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컵홀더 같은 거 디자인을 해서 이제 뭐 그 카페에 가면은 뭐 누구누구 생일인데 뭐 이벤트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컵홀더 그 사람 얼굴 막 찍혀 있는 그런 것도 주고. 카페, 커피 파는 카페를 대관한다는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팬들이 그럼 가서 음료를 하나씩 더 사 먹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전광판 같은 거, 뭐 버스 정류소나 지하철역에 지나가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죠. 꽃미남 같은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뭐 너의 생일을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두고 서포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게 처음에는 중립적인, 그러니까 알고 있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한 3만 원 정도 이제 내가지고 도시락을 받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저 중에 쌀 한 톨은 그래도 내 돈으로 간 거겠지?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팬덤은 워낙 작아서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팬덤들도 이제 관찰하기 시작해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몇백만 원에 상당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니어 또는 뭐 수트 같은 거 뭐 성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걸 보면서 조금 약간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팬들은 그것을 팬들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한 명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아서 주는 거니까 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과연 무작정 좋기만 할까? 약간은 그거조차도 폭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약간 족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순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왜냐면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누구지? 블랙핑크의 그 친구는 정말 명품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뭐 좋아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은 또 이게 약간 다 빚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팬들에게 더 잘 해주려면 뭘 해야 되지? 뭐 더 완벽한 무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들이 물론 되게 건강한 부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티스트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실 감사하다고만 하지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선이 적당한 선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의 덕질과 그때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 때는 막 그렇게 막 조공을 막 미친 듯이 막 크게 하고 막 단체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개인적으로 막 공연을 갔다가 막 경호 실장님한테 이것 좀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던낸다든지 막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서포트, 만약에 제가 했던 제일 큰 서포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저희 이제 팬클럽 연합에서 2002년인가 서태지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을 기획을 해서 했었어요. 그때 그 정도가 제일 큰 서포트가 아니에요. 공연을 열어줬다고. 당연히 비용을 다 본인은 없고 서태지는 없고 우리끼리.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때 뭐 영상으로 뭐 음성으로 뭐 인사를 받아서 뭐 틀고 막 하고 양현석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양싸라고 불렀는데, 양싸, 인사말. 그때 YG에 있었던 가수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공연을 열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팬덤은 아니고, 제가 이제 한참 휴덕기에, DC 인사이드에 있는 영국 드라마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때는 약간 이런 걸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한참 셜록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엄청 이제 한국에서도 히트를 치고 막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또 어떻게 연이 닿아서, KBS에서 셜록 더빙판을 녹음하실 때 저희가 그때 성우분들한테 조공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성우분들한테 조공을 잘 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근데 처음에 시즌 1 에피소드를 듣고 사람들이 다 더빙이 너무 잘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감사의 인사도 하고 할 겸 이제 몇 명에서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조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과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외부에서 보던 사람들끼리 좀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뭐 좀, 그리고 특히 요즘에 팬덤들은 이제 돈이 오가는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굿즈를 뭐 제작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아까 아무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이렇게 좀 약간 서포트나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돈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을 때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을 한 돈보다 우리가 사비를 더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증빙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던 친구가 좀 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고 다 이제 글을 썼어야 되는데, 워낙 그 친구가 그 갤러리에서 네임드였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좀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상을 까이고 DC 인사이드를 탈퇴하고 저는 그때 그래서 트위터 계정을 폭파했거든요. 저 털리기 전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런 또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비즈니스 같이 돼버리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항상 네임드와 네임드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항상 팬덤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임드가 되면 사실 아티스트도 나를 알고, 그리고 뭔가 관련 사람들, 뭐 기획사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호 실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알면 훨씬 더 이제 정보도 많이 받고, 약간 좀 다이렉트로 뭔가를 전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생기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걸 너무 이제 막 그렇게 티를 내거나 아니면 좀 그걸 악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권력 구조가 정보의 양으로 권력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있어서 갈등이 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팬덤 사회라고 하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기만 하고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해피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거기 안에도 결국에는 권력이 생기고 뭔가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 집중되고 이런 똑같은 사회의 축소판이 되는 거네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중에 뭐 질투라든지 뭐 이런 거 시기 뭐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엄청 많고, 한때는 제가
약간 무슨 조선왕조 뭐 500년 그런 사극처럼 그 궁에 있는 그 모든 그 후궁과 이런 그 암투와 이런 게 있잖아요. 왕은 한 명이고 약간 그런 유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있는 팬덤도 팬카페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안에서 약간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분열의 그 이유가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뭔가 운영자들이 아무래도 정보를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운영자라는 어떤 위치 때문에 사실은 뭐 소속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컨택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불필요한 오해도 되게 많이 생겼고 저도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뭐 아티스트랑 직접 컨택을 한다 뭐 이런 오해도 샀었고 그리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운영한다. 뭐 돈 문제 같은 거 걸리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선동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막 운영자들을 막 공격하는 글 같은 걸 막 쓰면 또 거기에 되게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 소 집단이 또 다른 카페를 만들어서 그냥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카페가 그래서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기존 운영자들은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게 하나였으면은 뭔가 소속사에서 지정하는 공식 팬카페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아쉬움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뭐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팬 덕질을 하면서 추구하는 바가 정말 생각보다 다양해요. 맞아. 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히 저 음악을 즐기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주고 싶어서 아까 뭐 서포트라든지 도시락 하나 더 보내고 싶어하고 뭐라도 하나 힘이 되는 그걸 해주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얼굴 보려고 출퇴근길을 막 매번 가가지고 사진 찍는 대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사이에서 본인이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다 원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뭐 하나로서 뭔가를 진행할 때 뭐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결국은 뭐 정말 뭐 말을 되게 잘하거나 사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조리 있게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투명하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어쨌든 뭔가 네임드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쫙 몰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래서 뭐 진실성이나 이런 것과 또 상관없이 힘이 없으면은 좀 이제 작은 집단으로 이렇게 뭔가 해체되는 느낌. 근데 이게 팬들을 보면은 이게 좀 단체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콘서트를 갈 때도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런 피켓 같은 거 들고 요즘에도 하는 나 너무 옛날 말이니까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어쨌든 단체 행동을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싫을 수도 있잖아. 나는 그냥 이 아티스트를 보고 이 음악을 듣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나한테 요구해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갈등, 내적 갈등 이런 게 혹시 생기나요? 근데 큰 팬덤의 경우에는 사실 워낙에 열정적인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원치 않을 때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거를 막 강요를, 물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걸 또 막 약간 공상단처럼 너 이거 안 하면 나 탈퇴해 이렇게까지 하진 않기 때문에 막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 앨범이 나오면 막 스밍 총공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이거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난 이걸 하지도 않는데 설명.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이제 아이돌이나 뭐 요즘에 이제 요즘 가수들이 이제 신곡을 내면 보통 이제 저기 차트에 올려야 되잖아요. 차트에 올려야 되는데 이제 차트에 올리려면 각각의 뭐 이렇게 음원 사이트들의 이제 스트리밍을 계속 반복해서 돌려야 이제 점점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태지 팬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거 아직 잘 못하고, 이제 다른 팬들을 보면,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팬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시간에 스트리밍을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확 멱살 잡고 땡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스밍 총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공은 뭐예요? 총 공격 같은 거죠. 스밍 총공.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사실 그 사람 팬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팬덤끼리 충돌을 할 때,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서태지는 사실 또 나중에 예전에는 막 사회적인 이슈랑 많이 맞물려서 예전에 서태지가 한국 음저협에서 탈퇴를 할 때, 그때도 저희도 막 이렇게 신문 기사도 내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활동 같은 걸 좀 하게 되면, 또 그때는 또 지금 입장차가 좀 있을 수 있고, 팬덤들끼리 또 원하는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달라서, 좀 오래, 저희는 예전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할 때 생겼던 서태지 기념사업회라는 팬덤이 제일, 서기회라는 팬덤이 제일 오래 되었었던 팬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쨌든, 거기에서 또 어쨌든, 거기가 제일, 유서가 깊으니까 이제 거기랑 이제 좀 의견이 다를 때 뭐 어떻게 조율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꼭 서태지 팬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요새는 본의 아니게 이제 휴덕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기웃거려도 보는데 뭐 요즘에 제가 보는 한 개그맨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굉장히 유튜브 컨텐츠가 말 그대로 떡상을 하면서 이제 빵 떴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존에 원래 이 사람이 무명일 때부터 이 사람을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줬던 그 팬들이 이제 약간 이제 기득권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다른 신생 팬덤들 약간 좀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약간 독점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사회의 주목받네요. 그럼요. 근데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혼자 좋아해도 되잖아요. 사실 누구를 좋아할 때. 근데 왜 꼭 그런 팬클럽, 팬으로서 진짜 좋아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팬카페에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정보가 많고요. 팬카페에 가면은 이제 뭐 그 사람의 일정 같은 것들을 제일 먼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는 재미. 그래서 뭐 내가 누구누구 좋아해라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걔가 누군데? 막 이러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친구의 뭐 역사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야 그때 뭐 이러면 이제 수다를 떨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부모한테 얘기해도 모르거든요. 부모한테 욕이나 듣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면 시간이 있으면 딴 걸 하라며. 아니, 전 심지어 어머님을 데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콘서트도 갔다 왔는데, 물론 그분만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 그런 송년 콘서트 같은 거에 이제 갔었는데, 제가 막,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했지만, 뭐,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뭐 테레비에 나와서 또 내가 엄마 저 사람 기억 안 나? 그랬더니 누구?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받기 위해서 약간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공유하고 싶은 마음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걸 너무 다른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 사회 부적응자. 이상한 사람처럼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도 사실 뭐 덕질이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일코라고 하죠.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 코스프레. 아니 저는 제가 한 번도 덕질에 빠져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가 생각해보면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제 앞에서 잃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들통나서 그렇지. 들통나서. 굉장히 팬 세계에서 깊이 몰입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걔가 진짜로 무슨 생파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그럼.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이 와 있고. 그렇지. 그 연예인이 와 있고 팬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 줄 알고 너무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강당 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영상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10주년 콘서트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들끼리의 셀러브레이션인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날이 됐으니 우리도 같이 이제 즐기는 의미에서 물론 그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현실 세계에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좋아하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도 그 스밍 총공. 거기에 동참한 적 있어요. 제 친구가 링크를 해달라 그래서 들어. 심심하면 이거나 틀어놔. 그래서 나한테까지 부탁할 정도로 얼마나 절박한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 사이트에서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간절함이 너무 좀 이렇게까지 해도 연예인은 모를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과는 다르게 너무
뭐랄까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커졌잖아요. 나오는 가수들도 정말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서태지 때만 해도 정말 네임드 몇 명이, 온 국민이 다 알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정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가 이제 존재감이 있으면 좋겠다. 랭킹을 올려야 된다. 이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나오면 들었니? 들었구나. 그래서 저희는 약간 선 긋는 것 같은데. 아니,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그걸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 일단 너무 너무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우리는 그냥 저희는 약간 팬덤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고, 넌 어떻게 알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하면 이렇게 서태지가 새 앨범을 낼 때쯤에 정말 드물게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팬덤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는 어디서 서태지를 알고? 막 이런 느낌이 약간, 저희는 약간 오래된, 말하자면 늙은 팬덤이기 때문에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쵸. 트로트 가수들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그분들도 스밍 총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핑크색 옷 맞춰 입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사람이 더 늘어나면 우리만 티켓 사기 힘들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선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그래도 그 팬 업계의 시조새격이신 거잖아요. 하석이 되려고 역사. 지금. 그 시선,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입장에서 요즘의 팬덤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 그냥 참 할 게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사실 정말 공연을 가고, 사전 녹화 좀 몇 개 가고, 막 그런 식이면 되는데 요즘에는 막 티켓도 사야 되고, 막 팬사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돼, 스밍도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진짜 힘들게, 요새는 정말 팬질이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막 정말 막 나우누리 이런 걸로 하루 종일 걸려서 다운받고 이러던 거를 요즘에는 너무나 유튜브나 이런 것에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정보가 많아서 그건 건 좀 부럽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 대신 할 일이 되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요즘에 입덕하신 아무개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제 워낙, 근데 이렇게 막 대단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친구는 아니라서,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기는 한데, 바쁘긴 바쁘죠. 이렇게 챙겨서 들어야 되고, 또 나오면 모니터링 해서 게시판에 좀 글도 써야 되고, 또 수시로 스밍은 하죠. 수시로 그냥 스밍을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듣고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오디션 프로 출신이고 이제 기획사에서 이렇게 기획된 아이돌하고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이제 그 정도까지로 바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엔 많이 그리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거리를 둔 것도 있고요. 현생이 불가해요. 이 팬덤 사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조공, 아까 서포트하는 거 말고, 내가 팬덤 겪어보니 이게 너무 좀 우리 사회의 축소판? 아니면 문제 같은 거다라고 느껴지신 부분들이 좀 더 있다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스밍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제가 관찰한 요즘에 팬덤들이 이제 이게 스밍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내 새끼 1등 한번 만들어보자. 그 심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1등. 약간 그런 거에 너무 목을 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밍이 정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이니까 내가 정말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사실은 횟수가 카운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스밍을 위한 스밍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무음으로 해놔요. 그냥 순위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듣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기기를 2-3개를 놓고 그냥 계속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재생 버튼만 눌러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지? 약간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면 과연 아티스트도 좋아할까? 그러니까 내 음악이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물론 그 사랑도 너무 좋겠죠. 그 사랑 때문에 그거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이 됐는데, 그게 뭔가 당당한 1등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스밍뿐만 아니라 막 검색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 방송 출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방송 출연 이전부터 그 계획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운영진들이, 자, 몇 시부터, 뭐, 7시에 방송이 될 테니까, 자,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몇 분간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그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하시오.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검색을 하면 아마 카운팅에 다 들어가지 않고 아마 처음에 한 것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또 그거를 새로 고침을 하는 방법을 다 매뉴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카운트가 되기 위해서는 검색을 해서 무슨 기사를 클릭해야만 그게 검색어로 카운트가 되니까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30분간을 해서 그래서 근데 실제로 검색어 1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저도 이제 동조를 한다고 막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사람 방송 나오는 거 보고 노래 듣고 싶어서 한 거는 저 검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약간 느낌 같은 거 받으면서 1위를 하면 물론 기분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1위 하는 게 꼭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노래를 듣고 즐기고 그걸 나누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순위에 목매는 그런 한국 사회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근데 약간 어떤 점에서는 사실 그게 또 이해가 가는 것이 어찌됐건 간에 팬덤은 약간 팬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만 아는 정말 소중한 무언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새끼 이렇게 잘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이런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말 랭킹 1위 한번 찍어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안타깝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서, 사실 저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있거든요. 약간 자식을 키우는 마음처럼. 맞아. 저도 이해는 가고, 근데 요런 이제 문화를 소속사나 기획사들도 알고 있어서 그치. 더더욱 팬들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조공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라는 말조차도 팬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못하고 굉장히 이제, 근데 사실은 시장 원리로 보면 맞죠. 원래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생산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예술작품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라고 하는 팬들의 뭐 어느 정도 의견을 저는 청취하게 되는 그 시스템이 된 거는 이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만 또 한편은 그거를 또 알고 팬들이 그것을 권력 삼아 아티스트를 뭐 반강제로 협박하거나 약간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 이번에 앨범 안 내면은 너 탈덕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든지. 그거는 또 그러겠어요. 건강한 관계로 보이지는 않아서. 탈덕할 거야가 협박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 새끼 기살려주고 싶은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또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사실 1위하고 이런 거를 서로 모르고 1위 할 곳이 가요 프로그램 몇 개밖에 그쵸.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스트리밍 수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너무 급방 사라지니까요. 1위를 하루 온종일 하면 그건 진짜 잘한 거. 그러네. 옛날에는 막 일주일 한 달씩 1위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런 재미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뭔가 만들어냈다? 우리 새끼 이만큼 해줬다? 이런 또 뿌듯함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또 팬 카페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건 사실 우리가 이제 팬덤 사회를 겪으면서 좀 이렇게 불편했거나 아니면 좀 이상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겪다 보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서로 다 이렇게 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서태지 팬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워낙에 모르겠어요. 서태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태지 어떤 표방하고 나오는 이제 이미지 자체는 막 굉장히 뭔가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그 저작권 협회랑 문제가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지 막 그런 게 계속 있어서 이제 가끔씩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태지 뭐 공연에 나오고 하면 뭐 이렇게 모금을 해서 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서태지가 앨범을 냈을 때 그때는 마지막에 서태지 이름으로 아마존에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뭐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혼자서 하기는 조금 뭐 그냥 약간 귀찮고 약간 방법을 잘 모르겠고 한 것들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정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총대를 매는 사람이 꼭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흔쾌히 더 약간 좀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내가 막 정말 흥미를 나누고 막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약간 일단은 사람이 모이면 뭔가 좀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했었던 것이 나름대로는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팬덤들 보면 조공 문화도 좀 바뀌어가지고 그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름으로 쌀을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사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잠깐 있었던 영국 드라마 갤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 할까요? 되게 자막이 잠깐 그때는 넷플릭스가 없을 때예요. 넷플릭스가 없을 때라서 사실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자막도 많고 이제 뭐 IPTV 같은 거에서 많이 해줬지만 영국 드라마는 사실 채널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구자들이 있었죠. 자막을 만들어주는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국 드라마 이제 검색하면 거기에 이제 그 갤러들이 만든 자막을 업로드를 해서 그걸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약간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되지만 또 이게 뭔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게 좀 약간 쉐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재능 기부 같은 거죠. 문화의 확장 이런 것도 이뤄내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좀 하기 어려운 거를 집단 속에 들어가서 힘을 합쳐서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네요. 우리 아무개님은 이 팬덤 사회에서 이런 건 그래도 본받을 만하다, 좋다 이런 경험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아까 조공과 서포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살짝 불편해서. 아니, 그건 아닌데, 사실은 저도 뭐, 적은 금액이지만, 십시일반 할 때, 기분 좋은 부분은 약간 예술인을 후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는 있어요. 저는 항상 예술인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밥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능 있는 예술인을, 물론 그 방식이 조금 뭐 팬덤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좀 뭐 다르겠지만, 제가 근데 뭐 재벌이어가지고 막 뭐 정말 막 완전 후원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뭐 몇만 원, 1만 원, 2만 원이라도 이제 보태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태서, 이 사람이 뭔가 음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장비 같은 거를 사주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뭔가, 한 예술인이 계속 예술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가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들도, 자기가 이제 팬들 덕분에 그래도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다. 뭐 대단히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그만둘 뻔 하는 거를, 그래도 몇백 명이라도 더 들어주셔가지고, 뭐 자기가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거에 약간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조금 뭐, 보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팬덤에 있으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예술을 같이 이제 향유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또 생산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놀이 문화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스텝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팬아트 같은 거를 그리다 보면은, 그게 또 하나의 저로서는 또 컨텐츠의 생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그거를 보면서 또 다른 팬들도 막 즐겨요. 우리끼리 막 또 유머 코드를 막 쉐어하면서 막 또 막 주고 막 깔깔대고 우리끼리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했던 그것도 웃겼지만 패러디에서 한번 또 웃고 막 이런 식으로 새로운 또 문화를 약간 우리끼리도 만들어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2차 창작
을 하면서 이제 저는 완전 순수하게 소비러의 입장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2차 창작 그 팬 아트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약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일정 부분은 재능 기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원판보다 2차 창작물이 더 재미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되게 문화가 되게 더 다양해지고 좀 풍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사실상 웹소설도 팬덤의 영향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요? 팬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화를 선도하는 면도 있었네요. 구 팬덤, 신 팬덤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런 사회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전히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가 뭔가 이렇게 빠져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얘기를 우리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죠. 네. 아마도 2부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덤을 통해서 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덕질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로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